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태어날 때 가난은 무죄지만 나이 먹고 가자는 죄입니다. 게임의 법칙의 모순 등의 일부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책임이 더 큽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어릴 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는 건 사실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저 어릴 때 좀 힘든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보통 어릴 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신 분 알 거예요. 부모님 원망 안 할 거예요. 안 한다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나이 먹고도 부모님 원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어릴 때 많이 겪었습니다. 많이 겪었어요. 보통 집이 가난하면 가난한 동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집만 가난한 게 아니라 그 골목 안에 다 가난해요. 처지가 비슷해. 뭐 그 중에 나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어릴 때 제가 기억했던 게 뭐냐, 맨날 그 싸우는 소리 있죠. 그 그릇 깨지는 소리, 유리컵 깨지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네. 집안 싸움하고 있다는 거지. 막 경찰도 많이 부르고. 그리고 가난하게 자란 아이들 보면 항상 좀 지저분해요, 이게. 저도 그랬고. 저도 막 이제 옷 같은 거 제대로 못 빨아입고, 그리고 이제 좀 뭐 집안에 그런 샤워실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샤워도 잘 못해서, 그리고 몸에 냄새 나고, 예,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집에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가 맨날 이제 좀 실에 빠져 있고, 그리고 좀 매일같이 술 마시고, 술 마시면 또 엄마한테 아프게 하고. 보통 이게 가난한 집의 전형입니다. 가난한 집의 전형. 그래서 뭐 저희 집은 아니지만 어떤 집 보면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 저렇게 술 먹고 깽판 치니까 못 살아가지고 짐 싸들고 도망가는 집도 있어요, 이게. 네. 이런 얘기 들으면 남일 같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유복하게 자란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뭐 공감이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가난이 얼마나 사람 멘탈을 갉아먹고 사람의 어떤 그런 의지를 꺾어버리는지를 어릴 때 너무 여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릴 때 가난을 이제 겪은 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한테. 왜냐?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으니까. 제가 남들보다 어떤 멘탈이나 현실을 깨우치는 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왜냐? 어릴 때 어떤 마음 가졌냐 하면, 내가 부모님한테 돈 받을 일은 살면서 없겠구나. 이걸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가정은 그런 거죠. 내가 만약에 뭐 살다가 힘든 게 있거나 뭐 금전적으로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부모님한테 좀 해달라고 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살면서. 뭐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했던 경험이 없어요. 우리 집이 힘드니까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사야겠다.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중학교 때도 이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뭐 카세트 mp3 같은 것도 제 돈 들고 샀습니다. 제가 돈 모아서. 예. 이 컴퓨터 같은 것도 부모님 사준 적이 없어요, 이게. 예. 좀 집안에 있는 가구들 다 제 돈 주고 산 겁니다. 예. TV, 에어컨, 뭐 냉장고, 김치냉장고 이런 것도 비싸거든요. 다 제 돈 주고 샀어요, 이게.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마음 가졌어요. 뭐냐 하면 어릴 때 우리 집 너무 힘들고 우리 집은 사정 아니까 제가 살면서 나이 먹고 성이 되더라도 부모님 덕을 볼 가능성은 없겠구나. 그런 것 좀 빨리 깨달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어릴 때부터 돈 버는 것에 좀 많이 좀 집착을 했었고, 그리고 어릴 때 부모님처럼 안 살려고 굉장히 좀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엄청 잘 산다고 볼 수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뭔가 좀 메타인지 않았으면 나도 부모님처럼 살았겠죠. 부모님처럼 뭐 가진 거 없이 뭐 신세 한탄하면서 뭐 술독이 빠져서 살겠죠. 예. 근데 저는 부모님 심정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심정. 왜냐, 아버지가 나이가 많았거든요. 아버지 나이 많았는데 그 나이 많은 상태에서 가난하잖아요. 그럼 그 가난을 딛고 일어서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젊을 때면 일할 기회도 많고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극복할 수 있잖아. 예. 이게 정말 커요,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게 나이 먹고 나서 이 가난의 늪이 들어오는 거하고 젊을 때 가난을 미리 깨닫고 헤쳐나가는 거하고 달라, 이게. 진짜. 나도 만약에 나이 먹고 그 늙음하게 많이 가난을 경험했다 못 일어섰을 겁니다.
한참 어릴 때 깨달았으니까 이제 나름 좀 열심히 살고 이제 복구할 수 있는 거지. 나이 먹고 가난에 문턱이 들어오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좀 가난하게 살았던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예. 그리고 그 가난하게 살았던 분들이 좀 열심히 살아서 부자는 아니더라도 절대 부모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가난한 집안에 나고 자라서 열심히 살아서 좀 부모님처럼 안 살고 나는 건실하게 사는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케이스보다 부모님에게 가난을 물려받고 가난한 정신과 가난한 습관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부모님처럼 똑같이 가난하게 사는 케이스가 사실 더 많아요. 이게. 그게 더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가난을 물려받는 게 뭐냐 하면 뭐 부모님한테 뭐 채무 같은 거 이런 물려받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가난한 습관 그게 뭐냐 부모님 일을 안 해. 일을 제대로 안 해요. 보통 가난한 집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부모님이 일을 했다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낮에도 아버지가 계셔요. 낮에도. 제 친구 집에도 좀 힘든 집이 있었거든요. 가보면 야 아버지 있으니까 오늘 못 오겠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낮에 아버지 출근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 일이 안 나셨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 집에서 못 놀 것 같아. 아버지 술 깨면 또 뭘 하거든. 뭐 그런 것 때문에 못 갔던 기억도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일을 안 하니까 자식도 일을 제대로 안 해요. 이런 거 분명히 있어요. 이게. 그리고 아버지가 돈을 모으는 모습 안 보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돈은 벌면 그냥 쓰는 거다. 쓰고 돈 없으면 또 벌면 돼.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이 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사치품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해요. 자 보니까 이제 가난한 집안에 나고 자랐는데 계속 가난하게 사는 케이스가 뭐냐. 돈은 벌긴 버는데 사치품에 돈을 쓰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남자는 자동차를 바꾸고 여자는 명품 옷과 명품 신발을 삽니다. 그래서 가난한 동네 가보면 의외로 좋은 차도 많이 있고 여자인데 굉장히 좀 한껏 꾸민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진짜로. 보통 가난한 동네 가면 옷도 막 싼 거 입고 그럴 것 같잖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의외로 동네는 가난한데 여자가 막 얼굴이 튜닝도 하고 막 좀 명품 같은 거 두르고 이런 케이스도 좀 들어있어요. 그 사람 돈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버는 적도 거기다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돈이 모이지 않으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이 먹고 가난한 건요. 이건 내 탓입니다. 부모님 탓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뭐 부모님이 어릴 때 나한테 뭐 과대한 채무 같은 거 넘겼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이 먹고 부모님처럼 가난하게 사는 거는 부모님 탓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자식으로 태어난 건 부모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을 가난한 자의 자식으로 만든 건 죄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가난하면 결혼할 생각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내가 밥벌이 못하고 내가 뭔가 앞가림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면 내가 힘들게 자식 낳아서 내 이세까지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네.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도 보셨나 모르겠는데 요즘에 그런 결혼 갈등 프로그램 있죠. 뭐 고딩 엄빠나 아니면 이제 이혼 숙녀 캠프 아니면 이제 뭐 결혼 지옥 이런 프로그램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 뭔지 아십니까? 돈을 제대로 못 벌어요. 돈을 제대로 못 벌거나 아니면 돈을 흥청망청 씁니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꼭 있어요. 이게. 뭐 남편이 정말 돈을 잘 벌고 부모님이 정말 직업이 좋은데 문제가 있는 케이스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네. 대부분 돈 문제가 있어요. 네. 남편이 힘들게 돈 버는데 여자가 돈 함부로 쓴다거나 아니면 남편이 돈을 제대로 안 번다거나 돈을 날려먹는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대부분이야 이게. 아마 그분들은 내가 보니까 별로 그렇게 유복한 집안은 절대 아니에요. 없는 집안에서 결혼한 케이스야.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케이스가 보면 대부분 없는 집안에서 뭐 사고 쳐서 결혼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해가지고 자식한테 그런 가난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 건 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뭐 그분도 사정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꼭 무조건 결혼이라는 게 무조건 능력 있어야 다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의외로 보면 그런 케이스 많아. 뭐냐면 의외로 보면 서로 가진 게 없는데 사고 쳐서 결혼했다거나 아니면 여자가 남자 너무 좋아해가 가진 게 없는데 괜찮다. 그냥 우리끼리 살면 된다. 결혼해가지고 일 벌리는 케이스가 은근 많아 이게. 보통 보면 좀 그런 케이스가 있어 보면 보통 그렇게 뭔가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자녀 낳아 기르는데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분들 보면 두 가지 케이스야. 첫 번째는 뭐냐 불장난, 속도 위반이죠. 예. 속도 위반해가지고 급하게 결혼하는 케이스. 두 번째는 뭐냐면 남자 가진 게 여자가 막 목매가지고 결혼하는 케이스. 반대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쪽이 더 많아요. 이쪽이. 그러니까 남자 외모만 좋아가지고 남자 가진 것도 없는데. 근데 막상 결혼해보니까 이게 결혼은 현실이라는 거지. 예. 그래서 서로 없는 집안이면 웬만하면 결혼하면 안 돼. 이게. 물론 없는 집안에서도 서로 악착같이 이렇게 정신 차려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으키는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케이스는 실제로 많이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보통 없는 집안에서 결혼하면 결혼하고 나서 더 없어집니다. 더 힘들게 살아 이게. 왜? 결혼하면 식구가 느니까 들어간 돈이 많잖아요. 아니 결혼하기 전부터 근근히 먹고 살았는데 뭐 결혼하고 나면 일을 더 많이 합니까? 일도 열심히 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남자든 여자든 이제 능력이 되는 사람끼리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묻대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